한 골이 아니라 네 골인데요. 손흥민 겨우 1도움하고 교체당해 영향력 없다고 말하자 손흥민 막던 절친 맨시티 수비수 자폭 발언에 영국 난리난 상황. 맨시티는 24일 한국 시각 안방인 영국 맨체스터의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2라운드에서 0대4로 완패했다. EPL 사상 첫 4년 연속 우승의 환희는 잊혀졌다. 맨시티는 5연패에 늪에 빠졌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직전 경기 패배로 감독 경력 첫 4연패에 이어 이번에는 첫 5연패까지 기록하게 됐다. 맨시티는 2016년 이후 최악의 연패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와 카라바오컵, 리그컵을 제외하고 EPL에서 3연패인데 이 또한 과르디올라 감독이 처음 받아본 성적표다. 또 EPL 홈에서 4골차 패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토트넘이 과르디올라 감독의 치욕을 안겼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말문을 잃었다. 그는 0대4로 졌을 때는 할 말이 별로 없다. 고한 뒤 토트넘의 대승을 축하했다. 그리고 8년 동안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다. 언젠가는 떨어질 줄 알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3연패를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제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를 깨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맨시티 격파를 위해 맨 앞에서 선수들을 이끌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4-3-3 시스템을 유지했다. 3톱의 손흥민, 도미니크 솔랑케, 데얀 쿨루셉스키가 위치한 가운데 중원에는 파페사르, 이브 비수마, 제임스 매디슨이 포진했다. 포백에는 데스티니 우도지, 벤 데이비스, 라두 드라구신, 페드로 포로가 호흡했고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토트넘은 전반 13분과 20분 매디슨의 연속골로 대이변을 예고했다. 선제골은 쿨루셉스키, 두 번째 골은 손흥민이 어시스트했다. 손흥민과 매디슨의 찰떡 궁합이 압권이었다. 유슈코 그바르디올의 패스 미스가 시작이었다. 매디슨의 발끝까지 연결된 볼은 손흥민에게 향했다. 손흥민은 자신에게 수비수들을 끌어당긴 후 뒷공간을 파고든 매디슨에게 재차 패스했다. 매디슨은 상대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침착하게 멀티골을 완성했다. 맨시티 수문장 에데르송의 손끝에 걸렸지만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엄청난 가마차기 중거리 슛도 나왔다. 7분 터진 페드로 포로의 세 번째 골도 손흥민이 시작점이었다. 역습 상황에서 손흥민이 수비수 2명을 한 방에 벗겨내는 패스를 쿨루셉스키에게 연결했다.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는 솔랑케에게 배달됐다. 포로는 솔랑케의 컵백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승부의 추는 토트넘으로 기울었고 손흥민은 후반 18분 브레넌 존슨과 교체됐다. 존슨은 후반 추가 시간 티모 베르너의 도움을 받아 쐐기골을 장렬시켰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3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2015년 토트넘의 둥지를 튼 그는 EPL에서 도움 66개를 기록. 역대 토트넘 선수 가운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 소속으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올린 선수는 데런 앤더튼이다. 1992년부터 2004년까지 토트넘에서 활약한 앤더튼은 EPL에서 68개의 도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손흥민의 1위 등극은 시간 문제다. 손흥민은 맨시티를 상대로 통산 20경기에서 8골 5도움을 기록했다. 맨시티 킬러는 변색되지 않았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토트넘, 특히 손흥민을 만나면 미소보다 눈물이 더 많다. 최다 패, 9패, 구단이 바로 토트넘이다. 맨시티는 22일 과르디올라 감독과의 2년 계약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새 계약 후 첫 상대가 토트넘이었고 징크스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맨시티 5연패의 첫 시작이 토트넘전이었다. 리그컵에서 1대2로 패했고 4경기 만에 리그에서 다시 만났지만 또 눈물을 흘렸다. 토트넘은 A매치 브레이크 직전인 10일 입스위치 타운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EPL 11라운드에서 1대2로 패했다.
입스위치는 올 시즌 일부로 올라온 승격팀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5무 5패, 단 1승도 없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그것도 안방에서 첫 승위 제물이 됐다. 다행히 맨시티를 넘으며 반전에 성공했다. 토트넘은 이번 승리로 리그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손흥민은 경기 후 믹스트존 인터뷰에서 대표팀 가기 전에 경기 결과가 안 좋았다. 그래서 오늘 경기가 정말 중요했다. 선수들이 좋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역사에 남을 경기를 한 것 같아서 상당히 기쁘다. 중요한 순간에 승리를 거뒀다는 건 팀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 경기는 내용과 결과 다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끌벅적한 재계약에 대해서도 물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토트넘과의 계약이 종료된다. 다만 토트넘은 1년 연장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 옵션을 발동할 경우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에 머물게 된다. 그는 지금은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즌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팀을 돕고 또 팀을 위해 팀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미래는 항상 예상할 수 없듯이 하루하루 매일매일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한테 가장 중요하다. 제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좀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다. 고 말에 묘한 여운을 남겼다. 이강인과 격돌, 김민재. 나폴리급 활약 오른쪽 화살표 수비진 최고 평점, 팬투표, 분데스 11라운드 베스트 11.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독일판은 11일, 한국 시간, 공식 SNS를 통해 팬투표에서 뽑힌 2024에서 25시즌 분데스리가 11라운드 베스트 11을 공개했다. 포메이션은 4일 2일에 이었고 해리 케인, 파트리크 시크, 자말 무시알라, 율리안 브란트, 펠릭스 은메차, 아담 흘로제크, 라미 벤세바이니, 김민재, 발데마르 안톤, 은남디 콜린스, 그레고어 코벨이 이름을 올렸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라운드에서 아우크스부르크를 만났다. 객관적인 전력을 비교했을 때 뮌헨의 승리가 예상됐다. 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 1경기도 지지 않았다. 이번 경기에서도 3에서 0 완승을 거두며 무패를 이어갔다. 경기는 일방적이었다. 하지만 좀처럼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 전반에는 골이 터지지 않았다. 후반 18분 해리 케인이 선제골을 기록하며 뮌헨이 앞서 나갔다. 이후에도 뮌헨이 공격을 주도했지만 추가 득점은 한동안 없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 돼서야 케인이 2골을 추가하며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결국 경기는 뮌헨의 3에서 0 승리로 막을 내렸다. 뮌헨은 아우크스부르크에 많은 기회를 허용하진 않았지만 모두 막아냈다. 김민재가 뮌헨 수비의 중심을 잡아 철벽 수비를 펼쳤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김민재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지상경합 3회, 5회 시도, 공중경합 2회, 5회 시도, 볼처피 128회, 패스 성공률 96%, 118회 중 113회 성공, 키패스 2회, 롱볼 4회, 5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7.9점으로 수비진 중 가장 높았다. 김민재는 이번 시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탈리아 매체 에어리어 나폴리는 김민재는 지난 시즌 100% 확신을 얻지 못했다. 그는 주전 센터백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의 경기력은 항상 설득력이 없었다. 심지어 바이에른 뮌헨 팬들은 김민재를 실패한 영입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라고 전했다. 이어 김민재는 이번 시즌 어느 정도 규칙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 뮌헨 팬들은 아직 그가 독일에서 나폴리 팬들만큼의 존경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나폴리 팬들에게 그는 절대적인 우상이자 대체 불가능한 선수였다 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민재는 주중에 이강인을 만날 예정이다.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은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5라운드에서 만난다. 김민재는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이강인의 선발 여부는 불확실하다. 3. 토트넘 떠날 때가 된 걸 깨달았다.
점이역년 헌신 오른쪽 화살표 쫓겨난 성골 유스위 고백. 윙크스는 5살 때 토트넘에서 축구를 시작한 성골 유스다. 2014년 데뷔전을 치른 뒤 2016에서 17시즌부터 점점 기회를 받았고 2019에서 20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결승에 오르는 데에도 기여했다. 조세 무리뉴 체제가 시작되면서 팀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았지만 안토니오 콘테 부임 이후 외면당하게 됐고 로드리고 벤탄쿠르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다. 반등을 위해 지난 2022에서 23시즌 삼프도리아로 임대를 떠났다. 완전 이적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합류 직후 발목 부상으로 인해 시작부터 꼬였다. 재활 후 5개월이 지나서야 데뷔전을 치렀지만 많은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팀의 강등을 막을 수 없었고 윙크스는 리그 20경기 출전과 공격 포인트 0개라는 초라한 기록을 남겼다. 결국 지난 시즌 개막을 앞두고 20년이 넘도록 몸담았던 토트넘과 완전히 이별을 했다. 다음 행선지는 잉글랜드 챔피언십 2부 리그으로 강등된 레스터시티였다. 1000만 유로, 약 160억 원, 라는 금액으로 합류했지만 그에 완벽히 걸맞는 활약을 펼쳤다. 팀 내 핵심으로 거듭나면서 리그 45경기에 모두 풀타임으로 출전해 2골을 올렸다. 특히 패스 성공률에서 94%를 기록하며 챔피언십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레스터의 우승과 승격까지 이끌었다. 레스터는 개막 초반부터 압도적인 전력차를 자랑하면서 31승 3무 11패를 달성했고 최종 우승컵을 들어올리면서 강등 한 시즌 만에 프리미어리그 PL에 돌아오게 됐다. 올 시즌 팀은 부진하지만 그는 리그 11경기에서 2도움을 올리며 주전으로 뛰고 있다. 최근 토트넘을 떠난 일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윙크스는 영국 데일리 메일을 통해 토트넘을 떠나기 전 커리어 후반에 조금은 비통함을 느꼈다. 유스 출신으로서 항상 내가 더 쉽게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다. 팀이 잘 되지 않으면 팬들이 가장 먼저 비난한다. 그런 상황에 빠지니 다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하고 축구를 다시 즐길 필요가 있는 시점에 도달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축구계에 오래 있으면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배우게 된다. 항상 받아들이기 힘든 전환점이 있다. 서로 헤어질 때가 되었다는 걸 나도 알았고 클럽도 알았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 걸 의미했고 그게 좋았다. 원한을 품고 싶지 않았다. 토트넘은 내게 정말 대단했다. 토트넘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다. 다행히도 일이 잘 풀렸다. 고 덧붙였다.